다이어트 할 때 즉각적인 보상이자 눈에 보이는 변화는 바로 체중인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옵니다. 정체기가 와서 체중이 빠지지 않고 멈춰 있으면 다이어트에 흥미가 떨어지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 정체기가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정체기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체중 감량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막 시작한 초기에는 1,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체중이 잘 내려갑니다. 체내 당질이 소모될 때 당질과 결합해 있던 체내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체중 감소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 1개월 차보다 2개월 차에 체중 감량이 더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 달 또는 수개월 지속하다 보면 체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기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기인데요. 그렇다면 정체기는 무엇이며 왜 오는 걸까요? 인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날씨가 춥건 덥건 우리 몸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평소에 유지되던 체중이 바뀝니다. 곧 다이어트란 항상성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 인체는 스스로를 지키고 적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단기간에 체중이 감량되었다면 인체는 이를 위기로 인식하고 체중을 재빨리 이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식욕을 증가시키든 대사량을 떨어뜨리든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결국 요요가 오게 됩니다. 살이 찌거나 빠질 때 보통 체중이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변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체중 감량 패턴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번, 체중이 초반부터 빨리 감량되는 경우. 2번, 체중이 꾸준하게 감량되는 경우. 3번, 체중이 계단식으로 감량되는 경우. 4번, 체중이 초반에 안 빠지다가 후반에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2번과 같이 체중이 잘 빠지는 경우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살이 잘 빠진다는 건 반대로 살이 잘 찌기도 하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뺐지만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량 이전보다 살이 더 찔 가능성도 높습니다. 1번, 2번 유형이라면 체중이 빠지고 나서 유지에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3번과 4번 같은 체중 감소 패턴을 보인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더디게 빠지는 만큼 체중 변동의 폭이 적고 살이 잘 안 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체중 감소 패턴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의 항상성과 체중이 감량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정체기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체기가 있는 반면 나도 모르게 가짜 정체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고 개선한다면 다시 체중 감량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다이어트 초반에는 식단을 건강하게 잘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가 지속될수록 식습관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자, 빵, 초콜릿, 달달한 음료, 아이스크림 등 정제 탄수화물의 간식들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다이어트 제품이라서 건강식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으로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정체기가 아니라 다이어트 초반에 비해 먹는 양이 늘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비슷한 메뉴를 먹으며 질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 종류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판이나 작은 그릇을 활용하여 먹는 양도 신경 써보세요. 단 정체기가 왔다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양소 부족으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고 식욕을 너무 억누르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체기 전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식습관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가볍게 걷기, 생활활동량 늘리기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같은 유산소, 근력 운동을 점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혹시 매일 똑같은 운동을 같은 패턴, 같은 강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우리 몸이 운동 패턴에 적응해버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운동의 종류나 방법에 변화를 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이 흥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휴식하도록 하는 배출구입니다. 추가로 운동 후에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인지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져서 식욕이 당기는 것인지 체크해보고 운동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식단 조절 없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일명 건강한 돼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운동량을 좀 줄여보고 식욕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운동보다 더 중요한 수면 습관도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면의 양과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체지방 연소가 더뎌지고 근육이 생성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더 늘리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단식은 체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면서 일상에서 무리되지 않는 단식 시간입니다. 긴 단식을 매일매일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 중에 몇 번이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긴 단식을 추가해보세요. 만약 다이어트를 꾸준히 잘하고 있는 도중에 정체기가 왔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빠진 체중을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다지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체기 없이 쭉쭉 빠지는 사람은 다시 급격하게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정체기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되돌아보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의 식습관이나 활동량, 운동, 마인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성취를 자축하세요. 그리고 나의 다이어트 목적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지, 목표 체중이 몇인지 등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며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체기라는 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사람들만 겪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우리 몸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등 체성분이 바뀌어서 몸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고장난 내부 장기들이 치유되고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체중 이외의 다른 변화에 집중을 가져보세요. 정체기는 제자리 걸음하는 시기가 아니라 설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이어트 말고 리버트 하세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